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연세에 영업 현장 뛰시는 것도 힘드실 거고 명예퇴직 패키지가 있을 때 나가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41살짜리 팀장이 62살 부장에게 퇴사를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거래처를 빼앗고 자리를 창고로 옮기고 32년치 실적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거래처 중에 연간 1,000억을 발주하는 회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회장이 대표이사 앞에서 이 60대 부장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형님, 제가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40대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동해통상 본사가 입주한 15층짜리 오피스 빌딩 앞에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다. 영업 1팀 부장 한정수. 검은 점퍼에 낡은 서류 가방을 어깨에 건 채 로비 경비원에게 고개를 까딱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게 이 사람의 하루 시작이었다. 사무실에 불이 켜지기 전 한정수는 자기 자리에 앉아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달아 속이 보이는 가죽 수첩. 150곳이 넘는 거래처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납기 특성, 가족 사항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딸 대학 입학이라고 적혀 있고 또 어떤 페이지에는 3월 납기 2일 앞당겨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정수에게 이 수첩은 업무 도구가 아니라 거래처와 쌓아온 관계의 기록이었다. 삼진무역 시절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건자재 한 박스 들고 경기도 외곽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영업만 했다. 회사 이름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팀원이 바뀌어도 한정수의 자리는 늘 영업 현장이었다. 3년 전 삼진무역이 대기업 계열사인 동해그룹에 인수합병되면서 사명이 동해통상으로 바뀌었다. 직원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나갔지만 한정수는 남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정수가 관리하는 거래처 매출이 회사 전체의 40% 가까이 됐기 때문이다.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침 8시 반. 영업 1팀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5년차 박 대리가 한정수 자리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한정수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다. 짧고 건조하지만 불친절한 건 아니었다. 다만 말에 에너지를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었다. 대신 후배가 거래처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말없이 따라가서 옆에 앉아 있어주는 타입. 박 대리가 한정수를 따르는 이유도 그런 데 있었다. 오전 10시 영업 1팀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사람은 한정수가 아니었다. 한 달 전 모기업 동해그룹에서 넘어온 신임 팀장 류진혁이었다. 41살 해외 MBA 출신. 깔끔하게 다린 슬림핏 정장의 태블릿을 손에 들고 대형 모니터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놓고 있었다. 오늘부터 영업 1팀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류진혁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모니터에 고객관리 시스템 화면이 떴다. 지금까지 영업 1팀은 담당자 개인의 관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관리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영업이 아니라 개인 인맥 장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거래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합니다. 담당자 재배정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기존에 누가 어디를 맡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효율성 기준으로 갑니다. 류진혁이 화면을 넘기며 한정수 쪽을 힐끗봤다. 특히 관계 영업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 수첩에만 거래처 정보를 넣어두는 건 회사 자산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거래처 정보는 고객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의 수첩을 유물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는 충분했다. 팀원들의 시선이 한정수에게로 향했다. 한정수는 자리에 앉아 류진혁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펜을 만지작거리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자리로 돌아가는데 박 대리가 한정수 옆으로 슬쩍 다가왔다. 부장님, 저 사람 좀 심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부장님 겨냥한 거잖아요. 한정수가 수첩을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거래처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관리하는 거다. 그게 끝이었다. 한정수는 의자를 당기고 모니터를 켰다. 오전 일정에 거래처 3곳의 납기 확인 전화가 잡혀 있었다. 그날 오후 류진혁이 팀 전체 메일을 돌렸다. 제목은 영업 1팀 거래처 담당 재배 정한. 한정수가 관리하던 주요 거래처 15곳 중 8곳이 다른 팀원이나 류진혁 본인 명의로 재배정되어 있었다. 한정수에게 남은 건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규모 거래처 7곳이었다. 박 대리가 메일을 보고 한정수 자리로 달려왔다. 부장님, 이거 보셨어요? 태산건설도 류 팀장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정수는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봤어. 이대로 가만 계실 겁니까? 박 대리. 네. 일이나 해. 한정수는 메일 화면을 닫고 전화기를 들었다. 소규모 거래처 납기 확인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빼앗긴 거래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한정수만 남아 있었다. 불 꺼진 팀 사무실에서 수첩을 꺼내 태산건설 페이지를 펼쳤다. 첫 줄에 적혀 있었다. 태산토건 오태산 소장 경기도 화성 현장.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류진혁이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영업 1팀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팀 회의는 매주 월요일 아침으로 고정됐고 회의 때마다 대형 모니터에 거래처별 매출 그래프와 방문 횟수 통계가 띄워졌다. 류진혁은 숫자를 짚어가며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거래처 방문 보고서를 양식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 형식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관리 체계였다. 문제는 그 체계 안에 한정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의, 류진혁이 모니터에 한정수의 영업 실적 자료를 띄웠다. 삼진무역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거래처별 매출 추이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부장님이 관리하시던 거래처의 매출 성장률은 최근 3년간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류진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수평선을 가리켰다. 물론 절대 금액은 큽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한 부장님 개인의 역량으로 만들어진 건지 삼진무역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성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수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한정수와 류진혁 사이를 오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정적 속에서 한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관성이 37년짜리입니다. 류진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네, 물론 그간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방향은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류진혁은 한정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팀장 자리 옆 소회의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류진혁의 말투가 달라졌다. 회의실에서의 정중함이 사라지고 사무적인 톤이 깔렸다.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수는 아무 말 없이 류진혁을 바라봤다. 부장님 연세가 올해 62세시죠. 영업 현장 뛰시는 것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으실 거고 회사에서도 시니어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퇴직 패키지가 있을 때 나가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한정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류진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나갈지 말지는 내가 정합니다. 부장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조직 효율성의 문제이지. 류 팀장님. 한정수가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한 톤 낮아졌다. 내가 감정적으로 말한 적 있습니까? 류진혁이 입을 다물었다.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담은 끝난 겁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한정수가 소회의실을 나간 뒤 류진혁은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서 정면으로 거부당한 건 이 회사에 와서 처음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정수의 자리가 바뀌었다. 영업 1팀 메인 사무실에서 복도 끝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낡은 캐비닛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류진혁은 전체 메일로 시니어 직원 독립 업무 공간 배정이라는 제목 아래 한정수의 자리 이동을 공지했다. 배려라는 포장이었지만 팀에서 밀어낸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박 대리가 점심시간에 한정수의 새 자리를 찾아왔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캐비닛 위에 놓인 수첩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부장님, 진짜 이건 너무합니다. 이 방이 뭡니까? 창고잖아요. 조용해서 좋다. 한정수는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박 대리가 말을 이으려는데 한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 대리, 한 가지 물어보자. 류 팀장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거래처 데이터 옮기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그게 류 팀장님이 직접 하고 있는데 부장님 거래처 리스트를 전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어요. 태상건설뿐만 아니라 성일철강, 한진자재, 동부스틸 부장님이 30년 넘게 관리하시던데 전부요. 한정수의 눈이 좁아졌다. 자기 이름으로? 네. 담당자 이름은 류진혁, 최초 접촉일도 올해 날짜로 되어 있어요. 부장님이 개척한 거래처인데 마치 류 팀장님이 처음 뚫은 것처럼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창고 개조방의 좁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부장님?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박 대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한정수의 표정이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방을 나서는 박 대리의 등 뒤로 한정수가 수첩을 꺼내 펼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한정수는 퇴근하지 않았다.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다. 자기가 과거에 작성했던 거래처 보고서 원본 파일을 하나씩 열어 날짜와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류진혁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새로 입력한 거래처 정보의 등록일과 담당자명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한정수는 조용히 혼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다. 밤 10시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한정수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여의도 골목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가로등 아래로 길게 늘어졌다.
류진혁의 영업 방식이 현장에서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건 부임 2달째 되던 날이었다. 성일철강. 한정수가 15년간 관리해온 중소거래처로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철강 자재를 동해통상을 통해 납품받고 있었다. 규모만 보면 동해통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한정수가 이 거래처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다. 성일철강 박 사장은 삼진무역 시절부터 한정수와 거래한 사람으로 납기가 밀리면 현장이 멈추는 소규모 업체 특성상 납품 타이밍 하나가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구조였다. 한정수는 성일철강의 공정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납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직접 물류팀에 전화해서 조율하는 사람이었다. 류진혁은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다. 고객 관리 시스템 화면에 뜬 숫자만 봤다. 그가 본 것은 성일철강 연 매출 40억 단가 시장 대비 3.2% 상회라는 데이터였다. 어느 화요일 오전 류진혁이 성일철강 박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동해통상 영업일 팀장 류진혁입니다. 기존 납품 단가를 검토해 봤는데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 5% 인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사장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잠깐만요. 기존 단가는 한 부장님과 우리 공정 일정, 납기 조건, 긴급 대응까지 전부 감안해서 맞춘 겁니다. 단순히 시장 평균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박 사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회사 차원에서 단가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5%는 사실 크지 않은 조정입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 열기가 올라왔다. 크지 않다고요? 우리 같은 중소업체한테 5%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 부장님은 이건 알고 계신 겁니까? 한 부장님은 현재 이 거래처 담당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게 됐으니 저와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긴 뒤 박 사장은 바로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로 온 팀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단가를 5% 깎자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부장님,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 부장님이니까 15년간 동해통상하고 거래한 거예요. 한 부장님 아니면 이 가격에 이 납기 맞춰주는 데가 없는 거 부장님도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정수가 류진혁을 찾아갔다. 류진혁은 자기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류 팀장님, 성일철강건 들었습니다. 단가 인하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일철강은 납기 조건이 특수해서 단가만 따로 건드리면 거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류진혁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부장님, 거래처 담당을 갑자기 바꾸면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거래처가 담당 직원 개인한테 충성하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브랜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일철강 공정 특성상. 부장님, 류진혁이 그제야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정수를 바라봤다. 이 거래처는 이제 제 담당입니다. 부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한정수는 류진혁의 눈을 한참 보다가 돌아섰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2주 뒤 성일철강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거래 종료 통지서. 박 사장이 다른 유통사로 납품선을 바꾼 것이었다. 15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거래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단가 협상 때문에 2주 만에 끝났다. 류진혁은 팀 회의에서 이 건을 언급했다.
놀랍도록 담담한 목소리였다. 성일 철강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연 40억 규모지만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고 단가 경쟁력이 없는 거래처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더 큰 데서 채우면 됩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시선이 오갔다. 한정수는 회의실 끝자리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창고 개조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대리가 따라왔다. 부장님, 성일철강 박 사장님이 어제 전화 주셨는데요. 한 부장님한테 미안하다. 근데 이런 식이면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정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15년이야. 15년을 전화 한 통으로 날렸어. 그게 한정수가 이 건에 대해 한 유일한 말이었다. 한편 성일철강 이탈 소식은 동해통상 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영업이팀과 경영지원팀 사이에서 한 부장 거래처를 류 팀장이 건드렸다가 날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류진혁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태산건설. 동해통상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 류진혁은 고객관리 시스템에 태산건설 담당자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뒤 태산건설 구매팀에 자기 명함과 함께 이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동해통상 영업일팀장 류진혁입니다. 앞으로 태산건설 담당 창구는 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일을 보낸 뒤 류진혁은 의자에 기대며 모니터를 바라봤다. 태산건설 연간 발주 금액 1,050억 원. 이 숫자가 자기 이름 아래 들어오는 순간 모기업 동해그룹 본사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 이메일이 태산건설 구매팀장의 메일함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다. 구매팀장은 메일을 읽고 수화기를 들었다. 한정수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었다. 보고 라인을 따라 올라간 전화는 태산건설 비서실까지 도달했다. 류진혁이 태산건설 구매팀과 첫 미팅을 잡은 건 담당 변경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뒤였다. 서울 강남구 태산건설 본사 20층 회의실. 류진혁은 슬림핏 정장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로비에 도착했다.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회의실에는 태산건설 구매팀장과 구매팀 차장이 앉아 있었다. 류진혁이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태산건설과 동해통상의 최근 3년간 거래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재단가 추이, 납기 달성률, 그리고 향후 공급 최적화 방안을 정리했는데요. 류진혁이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래프가 깔끔했고 수치 정리도 나무랄 데 없었다. 10분 넘게 혼자 설명을 이어갔다. 문제는 듣는 쪽의 표정이었다. 태산건설 구매팀장은 화면을 보다 말고 류진혁에게 물었다. 류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동탄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류진혁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아직 방문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 화성 현장은요? 그쪽도 아직은. 구매팀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부장님은 우리 현장 일정을 우리 직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었어요. 동탄 3블록 기초공사가 오기 전에 끝나야 하니까 철근 납기를 2주 앞당겨야 한다. 화성 현장은 집안이 약해서 자재하역 동선을 바꿔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오는 분이었습니다. 류진혁이 화면을 넘기려다 멈추고 구매팀장을 바라봤다. 데이터로 정리된 제안서를 가져오신 건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을 한 번도 안 밟아본 분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뭘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류진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20장 넘게 남아 있었지만 회의 분위기는 이미 끝나 있었다. 구매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한 부장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오고. 한 부장님은 현재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태산건설 관련 거는 앞으로 저와 진행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구매팀장의 말투가 차가웠다. 류진혁은 노트북을 접고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 무게가 달랐다. 그날 오후 태산건설 구매팀장은 보고서를 올렸다. 직속 상사인 구매본부장을 거쳐 비서실까지 도달한 내용은 간결했다. 동해통상 담당자가 한정수 부장에서 류진혁 팀장으로 변경됨. 신임 담당자는 현장 이해도가 현저히 낮음. 기존 신뢰관계 유지에 우려 있음. 태산건설 오태산 회장은 비서실장에게서 이 보고를 받았다. 회장 집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오 회장이 비서실장을 올려다봤다. 한 부장님한테 연락이 안 되네. 확인 좀 해봐. 비서실장이 확인 후 돌아왔다. 동해통상 영업 1팀 내부 인사로 담당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정수 부장님은 현재 소규모 거래처 관리 업무만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비서실장은 오 회장의 이런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에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직접 전화하지. 오 회장이 직접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는데 주소록을 볼 필요가 없었다. 외우고 있는 번호였다. 신호가 3번 가고 한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한정수입니다. 형님. 한정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회장,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요? 형님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전화하는 거죠. 동해통상에서 무슨 일 있는 겁니까? 없어. 회사 내부 인사 변동이 좀 있었을 뿐이야. 신경 쓸 거 없다. 형님, 구매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담당에서 빠졌다면서요. 새로운 사람은 현장에 한 번도 안 왔다고 하고. 그건 회사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형님이 괜찮아도 나는 안 괜찮습니다. 한정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태산아. 네. 절대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형님. 내 말 들어. 괜히 일 커지면 나도 곤란해. 알았지? 전화가 끝난 뒤 오 회장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회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침 동해통상하고 논의할 건이 있지 않나? 신도시 프로젝트 자재 공급 계약. 네, 수도권 신도시 주거단지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자재 공급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내가 직접 가지. 동해통상 본사로 미팅 잡아. 비서실장이 잠시 머뭇거렸다. 이 규모의 계약 논의라면 구매본부장이나 부사장이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회장이 직접 거래처 상사 본사를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는 겁니까? 직접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오 회장의 눈이 창 밖을 향했다. 표정은 온화하지 않았다. 오태산 회장의 동해통상 본사 방문 일정이 잡힌 건 그 전화로부터 3일 뒤였다. 태산건설 비서실에서 동해통상 대표이사 비서실로 공식 연락이 갔다. 태산건설 오태산 회장이 수도권 신도시 프로젝트 자재 공급 계약 논의를 위해 동해통상 본사를 방문하겠다. 동해통상이 발칵 뒤집혔다. 연 매출 4조 원대 종합건설사 회장이 직접 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그 목적이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론이었다. 대표이사가 직접 경영지원팀을 불러 대회의실 세팅을 지시했고 류진혁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미팅은 제가 메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진혁은 그날부터 사흘간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다. 수도권 신도시 프로젝트의 공사 일정, 예상 자재 소요량, 동해 통상의 공급 역량 분석, 단가 경쟁력 비교 30장이 넘는 자료를 만들었다. 모기업 동해그룹 본사에도 보고를 올렸다. 태산건설 회장 직접 방문, 500억 규모 신규 계약 기회 확보라는 제목이었다. 류진혁의 이름이 담당자로 적혀 있었다. 방문 전날 오후 류진혁이 한정수의 창고 개조방을 찾아왔다. 문을 열자 한정수가 수첩을 펼쳐놓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소규모 거래처의 납기 일정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류진혁은 한정수가 전화를 끊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다. 부장님, 내일 태산건설 오 회장님이 본사에 오십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내일 부장님은 수원 쪽 거래처 현장 점검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거래처 관리가 부장님 업무니까 현장에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한정수가 류진혁을 올려다봤다. 류진혁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태산건설 회장이 오는 자리에 한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외근 지시입니까? 지시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죠. 회장님 미팅은 팀장인 제가 하는 게 맞고 부장님은 부장님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한정수는 한참 동안 류진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류진혁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눈을 돌렸다. 알겠습니다. 한정수의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류진혁이 방을 나간 뒤 한정수는 수첩을 덮고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류진혁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래처 리스트와 한정수가 과거에 작성한 보고서 원본의 날짜 내용 대조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정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한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자기 짐을 챙겼다. 점퍼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어깨에 맨 뒤 사무실을 나섰다. 박 대리가 출근하다가 복도에서 한정수와 마주쳤다. 부장님, 오늘 태산건설 회장님 오시는 날인데 외근 가십니까? 류 팀장님 지시다. 이건 아닌데요, 부장님. 태산건설은 부장님이 30년 넘게. 박 대리. 한정수가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다. 일이나 해.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박 대리는 한정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점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박 대리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오전 10시 동해통상 본사 로비. 대회의실에는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 영업일팀장 류진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류진혁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정장 안주머니에 명함을 넉넉히 넣어뒀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동해통상의 회사 소개, 자료와 자재 샘플 카탈로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류진혁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기대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10시 30분 태산건설 오태산 회장이 도착했다. 수행원 2명과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검은 코트에 넥타이를 맨 오 회장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류진혁이 로비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동해통상 영업일팀장 류진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진혁이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허리를 숙였다. 오 회장은 명함을 받아 힐끗 보고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악수는 짧았다. 오 회장의 눈이 류진혁을 스치고 로비 전체를 훑었다. 한 부장님은? 류진혁의 미소가 0.5초쯤 멈췄다. 한 부장님은 오늘 외근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 회장의 표정이 변했다. 온화했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옆에 선 비서실장은 회장의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오래 모셔온 사람만 알 수 있는 신호였다. 불러. 류진혁이 멈칫했다. 네. 한정수 부장님 불러요. 회장님, 한 부장님은 지금 수원 쪽에 계셔서. 류 팀장. 오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로비에 서 있던 수행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나는 자료 보러 온 거 아닙니다. 한 부장님 불러요. 류진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대표이사가 로비까지 마중 나와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류진혁에게 눈짓을 보냈다. 일단 불러라는 의미였다. 류진혁이 한 발 물러서서 전화기를 꺼냈다. 한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두 번 가고 한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한정수입니다. 부장님, 지금 본사로 복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태산건설 회장님이 부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한정수가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류진혁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오 회장에게 돌아왔다. 부장님이 복귀 중이십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실에서 자료를 기다리지. 오 회장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대회의실로 향했다. 류진혁이 뒤따라가며 노트북을 열려 했지만 오 회장은 의자에 앉아 비서실장이 따라준 물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지도 않았다. 대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대표이사가 회장님 오시는 길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같은 인사말을 건넸지만 오 회장의 대답은 짧았다. 류진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넘기지 못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대표이사가 류진혁을 슬쩍 회의실 구석으로 불렀다. 왜 한 부장을 빼놨어? 사장님, 한 부장님은 현재 태산건설 담당이 아닙니다. 팀장인 제가. 그건 내 사정이고 지금 태산건설 회장이 한 부장 없으면 미팅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류진혁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대표이사가 돌아서서 오 회장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류진혁은 자기 자리에 앉아 식은 물컵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분이 지났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정수가 서 있었다. 검은 점퍼에 현장용 구두, 서류 가방을 어깨에 맨 차림이었다. 정장을 입은 대표이사와 류진혁, 태산건설 수행원들 사이에서 한정수의 외근 복장이 유독 눈에 띄었다. 점퍼 어깨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수원 현장에서 바로 올라온 게 분명했다. 한정수가 회의실에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태산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태산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한정수에게 걸어갔다. 대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 류진혁, 태산건설 수행원과 비서실장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오 회장이 한정수 앞에 멈춰서서 두 손으로 한정수의 손을 잡았다. 형님, 제가 늦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연 매출 4조 원대 종합건설사 회장이 동해통상 부장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광경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류진혁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닫혔다. 대표이사의 눈이 커졌다. 한정수는 오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형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사람이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오 회장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한정수의 점퍼에 묻은 먼지, 현장에서 바로 올라온 복장, 대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모양새 그 모든 것을 오 회장은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오 회장이 한정수를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그제야 대표이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태산건설 오태산입니다. 대표이사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 회장은 자료도 프레젠테이션도 보지 않았다. 그 대신 대표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 제가 직접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자재 공급건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류진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오 회장의 시선이 류진혁을 스쳐 지나갔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다시 대표이사를 향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건설이 동해통상과 25년 동안 거래한 이유는 귀사의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품질이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 회장이 한정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분 때문입니다. 대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대표이사가 한정수와 오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한정수 부장님, 25년 전에 제가 태산토건이라는 작은 시공사의 현장 소장이었을 때 이분이 삼진무역 과장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듣고 있었다. 25년 전이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 현장. 태산토건은 직원 20명짜리 소규모 시공사였고 현장 소장 오태산은 자재 대금을 맞추느라 매달 허리가 휘고 있었다. 건자재 유통사에 외상 대금이 3개월째 밀려 있었다. 어느 유통사는 납품을 끊겠다고 통보했고 현장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그때 삼진무역에서 담당으로 나온 사람이 한정수였다. 당시 과장이었던 한정수는 태산토건의 외상 대금 3개월치를 보고도 납품을 끊지 않았다. 대신 오태산을 만나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자재가 쌓인 야적장, 반쯤 올라간 골조, 비를 맞으며 일하는 인부들. 한정수는 그날 저녁 오태산과 포장마차에 앉았다. 오 소장, 솔직히 말해. 이 현장 끝까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습니다. 자재만 밀리지 않으면 공기 맞출 수 있어요. 한정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다. 내가 회사에 말해서 결제를 좀 늦춰볼게. 대신 다음 현장부터는 납기 무조건 맞춰.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합니다. 한정수는 회사 몰래 태산토건의 결제 유예를 처리했다. 본사에 들키면 심할 서감이었지만 한정수는 오태산의 눈을 보고 판단했다. 이 사람은 된다. 그리고 자기 인맥을 동원해 인근 아파트 현장의 하도급 일감까지 소개해줬다. 태산토건이 그 현장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현장을 따고 그 다음 현장을 또 따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한 출발점에 한정수가 있었다. 오태산은 그때부터 한정수를 형님이라 불렀다. 태산토건이 태산건설로 사명을 바꾸고 시공능력 순위 20위권 안에 들어가고 연 매출이 4조 원을 넘긴 뒤에도 그 호칭은 변하지 않았다. 태산건설이 건자재 거래를 삼진무역에 그리고 합병 이후 동해통상에 몰아준 이유가 바로 이 신뢰였다. 오 회장이 회상을 마치고 대표이사를 다시 바라봤다. 태산건설이 25년간 동해통상에 연간 1,000억 넘게 발주한 이유가 이분 때문입니다.
한정수 부장님이 우리 현장 사정을 우리 직원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 공정이 밀릴 것 같으면 우리보다 먼저 전화해서 납기를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류진혁을 바라봤다. 류진혁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빠져 있었다. 오 회장의 눈이 류진혁에게 고정됐다. 류 팀장. 네. 지난 2달간 우리 구매팀에 보낸 제안서, 리포트 전부 봤습니다. 류진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7건 보내셨죠? 우리 구매팀에서 하나도 검토 안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류진혁이 입을 열지 못했다. 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구매팀장이 보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사람은 현장에 한 번도 안 왔다입니다. 현장을 한 번도 안 밟아본 사람이 데이터 들고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거래처가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류진혁의 고개가 떨어졌다.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회의 테이블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오 회장이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사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이 숨을 멈추었다. 한정수 부장님이 동해통상에 없는 날, 태산건설도 동해통상에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굳었다. 동해통상 전체 매출의 35%,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발주가 걸린 말이었다. 오늘 논의하러 온 신도시 프로젝트 자재 공급건, 연간 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계약은 한정수 부장님이 담당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25년 된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류진혁을 노려봤다. 류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노트북을 닫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정수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한 번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다. 그게 한정수가 보인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다. 오 회장이 한정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형님, 이제 이 자리에서 신도시 프로젝트 이야기 하시죠. 한정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수첩을 꺼냈다. 낡은 가죽 수첩. 한정수가 페이지를 넘기며 태산건설 현장 일정과 자재 소요 예상을 말하기 시작하자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까까지 얼어붙어 있던 회의실의 공기가 수첩 한 권이 열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태산 회장이 동해통상을 떠난 건 오후 1시가 넘어서였다. 신도시 프로젝트 자재 공급 계약의 큰 틀은 한정수와 오 회장 사이에서 30분 만에 정리됐다. 세부 조건은 실무진끼리 맞추기로 했고 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정수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다. 아무 말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 회장 일행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로비를 빠져나간 뒤 대회의실에는 대표이사와 류진혁만 남았다. 대표이사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류진혁의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류 팀장. 네, 사장님. 태산건설이 우리 매출의 35%야. 연간 1,000억이 넘는 거래처를 자니가 날릴 뻔한 거 알아? 류진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고객관리 시스템 기반의 영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시스템?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자니가 고객관리 시스템에 한 부장 거래처를 자기 이름으로 옮겨놓은 거 나도 보고받았어. 그게 체계 구축이야. 실적 도용이야? 류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사장님, 그건 기존 거래처 데이터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의 조사를 지시하겠네. 오늘 안으로 한 부장 관련 건 전부 정리해서 보고해.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류진혁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꺼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30장짜리 프레젠테이션은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끝났다. 인사팀 조사는 그 주 안에 시작됐다. 한정수가 창고 개조방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인사팀에 제출한 것도 같은 날이었다. 류진혁이 부임한 날부터 한정수가 혼자 정리해온 대조 자료였다. 당하고만 있던 게 아니었다. 한정수는 자기 방식대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박대리에 서면 진술도 추가됐다. 류진혁이 한정수에게 퇴사를 압박한 면담 내용, 자리를 창고로 옮긴 경위, 외근 승인을 막아 거래처 방문을 차단한 사실 박대리가 날짜별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인사팀에 제출했다. 대조자료, 진술서, 그리고 류진혁이 모기업에 보낸 실적 보고서, 사본까지 모두 확인됐다. 류진혁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래처 매출 중 85%가 한정수가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그 매출을 자기 실적으로 모기업에 보고한 정황이 날짜와 문서 내용으로 뒷받침됐다. 류진혁은 인사팀 조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한정수의 창고 개조방을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류진혁의 얼굴에는 사흘 전 대회의실에서의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부장님, 제가 좀 성급했습니다. 부장님의 경험과 거래처 관계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다. 류진혁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큽니다. 제가 인사팀에 제 입장을 설명하면, 류 팀장님, 한정수가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류진혁이 멈추었다. 한정수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한 권 더 꺼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표지가 거의 벗겨진 수첩이었다. 이 수첩에 거래처 150곳,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가족사항, 납기 특성이 다 적혀 있습니다. 류 팀장님이 고객관리 시스템의 숫자로 옮기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류진혁이 입을 열지 못했다. 류 팀장님은 제 수첩을 가져갔지만 이 수첩이 만들어지기까지 37년 동안 다른 신발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한정수의 목소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류진혁도 느낀 듯했다. 눈을 내리깔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 한정수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태산토건 오태산 소장 경기도 화성 현장. 볼펜 글씨가 발에서 겨우 읽힐 정도였다. 25년 전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약속을 나누던 날의 기록이었다. 한정수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수첩을 덮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낡은 수첩 표지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인사팀 조사 결과가 대표이사에게 올라간 건 오 회장 방문으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한정수가 제출한 대조자료, 박대리의 서면, 진술, 그리고 류진혁이 모기업에 보낸 실적 보고서 사본이 모두 확인됐다. 류진혁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래처 매출 중 85%가 한정수가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그 매출을 자기 실적으로 모기업에 보고한 정황이 날짜와 문서 내용으로 뒷받침됐다. 인사위원회가 소집됐다. 안건은 두 가지였다. 성과 도용과 부당한 인사 압박. 류진혁은 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했지만 고객관리 시스템 등록 날짜와 한정수의 원본 보고서 날짜가 나란히 놓이자 할 말이 없었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었다는 변명은 담당자명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사실 앞에서 무너졌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류진혁은 영업 1팀장에서 해임되고 모기업 동해그룹으로 복귀 발령을 받았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 류진혁은 자기 짐을 정리하면서도 한정수의 창고 개조방 쪽을 힐끗 보았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다. 박스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류진혁의 뒷모습을 영업 1팀 직원들이 말없이 바라보았다. 류진혁이 떠난 다음 날 아침 한정수의 자리가 다시 바뀌었다. 창고 개조방에서 영업 1팀 메인 사무실로 복귀. 원래 있던 자리였다. 아침 7시에 출근한 한정수가 자기 자리에 앉아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는 모습을 8시 반에 출근한 박대리가 보았다. 부장님, 다시 이 자리에서 뵈니까 좋습니다. 한정수는 수첩을 펼치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부장님, 이제 좀 편하게 다니시겠네요. 편하긴. 태산건설 3분기 납품 일정 확인해야 돼. 오 회장이 현장을 바꿨다면서. 동탄 3블록 기초공사 납기가 앞당겨졌을 수 있어. 박대리가 웃었다. 한정수의 눈은 이미 수첩 위에 가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대표이사가 한정수를 사장실로 불렀다. 한정수가 사장실에 들어서자 대표이사가 소파 쪽을 가리켰다. 한정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기다렸다. 대표이사가 먼저 앉으며 말했다. 한 부장 앉아. 한정수가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미안했네. 한정수가 대표이사를 바라봤다. 류 팀장 데려온 것도 나고 그 사람이 팀에서 한 짓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도 내 책임이야. 태산건설 건이 터지기 전까지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 한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대표이사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대표이사의 눈에 진심이 섞여 있는지 판단하는 듯했다. 사장님, 미안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일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네. 영업 1팀 팀장 후임은 내부에서 올릴 생각인데 한 부장 의견도 듣고 싶어.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한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이사가 한마디 더 했다. 한 부장, 태산건설 신도시 프로젝트 건은 한 부장이 전담해. 오 회장도 그걸 원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한정수가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영업 1팀 사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까와 다르지 않았다.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한정수는 점퍼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행선지는 태산건설 동탄 현장이었다. 3개월 만에 현장 방문이었다. 현장 사무소에 들어서자 현장 소장이 한정수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부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새로 담당 바뀌었다길래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한정수가 안전모를 받았으며 말했다. 그 이야기는 됐고 3블록 기초공사 일정 좀 보여줘. 납기 조율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장 소장이 공정표를 펼쳤다. 한정수는 안전모를 쓴 채 공정표를 들여다보며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현장 소장이 옆에서 설명하고 한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고 가끔 질문을 던지고 37년간 반복해온 풍경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점심때 현장 소장이 컵라면을 내밀었다. 한정수가 사무소 앞 파이프 위에 걸터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현장을 바라보았다. 골조가 올라가는 소리, 레미콘 차량이 오가는 소리, 인부들의 목소리. 한정수에게는 회의실보다 이 소리가 익숙했다.
그날 저녁 현장에서 돌아온 한정수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오태산이라는 이름이 떴다. 형님, 저 태산입니다. 이번 주말에 밥 한번 합시다. 동탄 현장 근처에 괜찮은 갈비집 생겼다는데 형님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건데 밥 한 끼 같이 해야죠. 밥은 네가 사라. 당연하죠. 오 회장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한정수도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전화를 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적은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탄 3블록 납기, 자재 수량, 현장 소장 연락처 업데이트. 수첩을 덮고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다. 여의도 골목길을 걸어가는 한정수의 뒷모습. 검은 점퍼, 어깨에 건 서류 가방, 주머니에 넣은 낡은 수첩. 가로등 불빛이 한정수의 그림자를 길 위에 길게 느렸다. 37년 전 삼진무역 신입사원 시절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걸었을 것이다. 수첩 한 권과 구두 한 켤레로 시작한 영업이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걸음이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았다. 한정수는 늘 그랬듯 자기 속도로 걸어갔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디지털이 아니면 뒤처진다고 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안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딸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 납기가 하루만 밀려도 현장이 멈춘다는 것, 비 오는 날 공사 현장에 커피 한 잔 들고 찾아가면 그게 어떤 계약서보다 강한 신뢰가 된다는 것. 그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신발이 닳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정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한 발표 자료 하나 없어도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첩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